TBS 김성경입니다. 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아마 다 이런 내용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좋은 곳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는 거 이런 것도 분명히 추억거리가 되고 기억에 남지만 일단 딱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얘기가 고생한 얘기, 뭐 예를 들면 배탈 난 얘기, 길 잃어버린 얘기, 뭐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면서. 그렇죠. 이거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 여행 가면은 다시 내가 여행 오나 봐라 말을 하지만 또 집에 돌아오면 다시 가고 싶은 게 또 여행이라고 하죠. 네, 그만큼 참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네.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잘 보존을 하면은 오히려 이게 나중에 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추억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좋은 추억도 남기고 영어도 공부하고 돈도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워킹 홀리데이라고 하죠. 예, 일하면서 즐기는 휴가, 이런 뜻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이제 이 워킹 홀리데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어 궁금합니다에서는요, 실패 없는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먼저 이슈 포커스에서는 우리 근대사에서 영어가 차지했던 위치와 그 의미를 좀 짚어보고요. 네. 이를 통해서 새롭게 영어 교육의 해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끼네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어 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 도를 넘어선 영어 과열 현상은 여러 사회적 문제들까지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영어는 더 이상 낯선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언어, 영어는 언제 이 땅에 상륙했을까요? 그동안 오로지 영어를 잘하는 방법만 모색해온 우리들에게는 어렵고도 신선한 질문인데요. 한반도에 처음 전해진 영어 문장은 무엇일까? 영어를 처음 배운 사람은 누구이고 첫 영어 통역사는 누구일까? 영어에 대한 새로운 발상으로 흥미를 일으키는 화제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영어 조선을 깨우다라는 책인데요. 매일 영어에 둘러싸여 사는 우리지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를 축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근대사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새로운 발상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제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영어가 굉장히 많은데, 왜 영어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함께, 공존하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는 책 같아서,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조선과 영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신선했던 것 같아요. 영어의 전파부터 현재까지 영어 조선을 깨우다의 저자 김영철 기자와 함께 지루한 영어 공부의 신선한 재미를 찾아봅니다. 영어는 우리 교육 문제에서는 뭐 이제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자연스럽게 쓰여지는 영어가 정말 많을 정도로 우리 생활에 아주 자연스럽게 파고들어 있죠. 우리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거의 사방이 다 이제 영어인데 그랜드 오프닝, 뭐 커밍 순, 카푸치노, 아이스 카푸치노 거의 대부분이 영어죠. 네. 예. 뭐 지금이야 이렇게 영어를 쓰는 게 너무나도 흔한 일상사지만 우리나라에 영어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영어에 대한 반응이 어땠을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고 또 그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과열 현상이 있었는지 이분을 모시고 또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까 하죠. 네. 영어 조선을 깨우다의 저자면서 현재 조선일보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영철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한양대학교 영어교육학과 한문섭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이런 비슷한 그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영어를 쓴 한국인이 누굴까? 궁금하네요. 예, 네. 그게 정말 궁금했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약간 그 외국인들이 하면서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가르쳐 줬겠지만, 그래서 영어를 제일 먼저 시작한 한국인이 누굴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영철 기자님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셨던 건가요? 그렇죠. 영어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영어를 무지 오래 많이 이 영어처럼 이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개 이제
그 학교 공부라는 게 학교로 졸업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 팽개치우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직장일 새로운 일을 배우고 그러는데 직장에 가서도 이놈은 왠지 뭐 승진하는데도 또 뭐 토플 시험이니 뭐 토익이니 이런 거 보고 항상 점수된 성적을 요구하고 끝까지 따라가 다니는 게 이게 영어입니다. 참 이 영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를 갖다 지배하게 되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배예요 영어가. 우리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공기 놀듯이 갖고 노는 게 아니라 영어한테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영어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압도적인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그 지금 그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우리나라에서 영어 제일 먼저 배운 사람이 누구야? 난 처음에 몰랐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처음 배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를 겁니다. 아마 일부에서 윤초 선생님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죠. 근데 좀 더 제가 이제 자료를 가지고 뒤지고 보니까 몇 달 차이로 윤초 선생님보다는 더 앞서 배운 분이 있더라 이런 거죠. 나중에 말씀해 주실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뭐 솔직히 책 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제 1권, 2권 나눠져 가지고 그것도 주제를 또 영어를 테마로 해서 또 이렇게 근대화부터 현대까지 쭉 정리를 하셨는데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책 쓰는데? 사실은 뭐 한 1년 8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1년 8개월이면은 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책 쓰는데 1년 8개월이면 돼 하고 너무 빨리 쓴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외교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대학 때부터 한국 근세 외교사라든지 그때는 뭐 만국공법 해가지고 이제 서양 국제법이죠. 국제법이 이제 동양에 들어오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때 이제 그 공부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남들보다는 편하게 이제 영어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는 제가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가 들어온 시기와 우리의 근대사가 뭔가가 이렇게 맞물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한참 외세가 들어올 때였으니까 그것이 언제 뭐 배척을 하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든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정치적인 역사적 사건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서 오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정리를 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이 책의 내용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제 19세기, 20세기는 이제 서양 문명이 세계를 갖다 지배한 그런 사회인데 그 이전에 오랫동안 동양 문명이 상당히 최고의 저 문명을 한때는 구가했었죠. 그런데 이제 서구 과학 문명에 밀렸는데 그건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뭐 스페인이나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서 먼저 융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패권이 이제 영국이라든지 영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과정에서 서양화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세대나 그 좀 더 일찍 서양 문명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가 아니고 일본은 맨 처음에는 저 난학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제 서양 문명을 받아들였거든요. 우리보다 앞서서 받아들임을 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깨우치고 그러므로 해서 동양의 패권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서양어라는 것은 서양어를 누가 얼마나 먼저 받아들이느냐. 이건 동양에 있어서의 어떤 패권을 차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영어가 언제 들어오고 뭐 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근대사의 역동성과 같이 엮여 돌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예.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어를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이 너무도 뭐 지대했었으니까 이것을 좀 정리해보는 작업을 좀 교육학적으로 많이 좀 평가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쪽에서도 이런 분야 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일본 영어 교육 변천사 이제 이런 이름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 처음으로 영어를 배운 사람이 누구냐 이거보다는 최초의 영어 교육기관이 뭐냐. 그리고